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이고요. 러일 전쟁까지 끝났습니다. 러일 전쟁까지 끝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면서 조선을 아예 식민지화 시키는, 그리고 일본의 청나라, 중국의 청나라가 멸망하는 그 스토리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러일 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는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긴축 재정을 하면서 재벌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을사 조약으로 대한제국을 아예 보호국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청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만주의 관동 도독부 및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설치하면서 중국에도, 특히 만주 지역에도 이제 영향력을 뻗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을사 조약의 영향으로 대한제국에서는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청나라는 이렇게 반식민지화 돼가는 상황에서 청나라 그대로 납두고 입헌군주제를 시행하자는 입헌파와 민주공화제, 아니 이제 나라 없애고 이제 왕이 없애는 민주공화제를 수립하자는 주장하는 공화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입헌파와 공화파가 대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베트남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을사늑약을 맺었을 당시 독류운동, 일본으로 청년들을 유학 보내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판보이 쩌우라는 인물인데요. 판보이 쩌우라는 사람이 유학을 보내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습득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가 이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을사늑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격의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 명의 통감을 둔다. 이게 바로 을사 조약 또는 을사 늑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요, 일본이 청일 전쟁으로 통해서 타이완을 차지했었거든요. 여기 타이완에 설치됐던 타이완 총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후에 등장하게 되죠.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나서 했었던 대표적인 의병 활동의 사진 집어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독류운동을 주도했던 판보이 쩌우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일 강제 병합을 맺게 되고요. 한일 강제 병합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만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주가 어디냐면요, 만주가 어느 지역이냐면 한반도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만주 지역은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 있는 백두산을 기점으로 위쪽에 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다른 나라들이 다 눈독을 듣게 되니까, 미국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러시아, 일본이 아예 이해관계 조절하자라고 해서 제1차 러일 협약을 맺게 되고요. 남만주 일본, 북만주 러시아의 권익을 분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는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너희 땅이야 라고 인도를 하면서 북간도에 영사관, 경찰을 배치하고 한국인을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일본이 간도를 청의 영토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여기 간도에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여기는 한국 영토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주 지역을 일본이 여기까지 일본이 여기 이 지역에 있었죠. 일본이 이 지역에 있다면 이제 영향력을 이렇게 뻗쳐나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게 되는 거죠. 강제 병합하는 과정 한번 볼까요?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아예 편입을 합니다.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1910년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병합조약을 맺으면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은 이제 입헌파와 아까 공화파가 대립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공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순원이 중심이 돼서 신해혁명을 일으키고요. 순원이 처음에 임시 대총통을 맡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군인으로 있었던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을 위임하게 되면서 위안스카이가 청나라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책봉과 조공관계, 중화 사상, 중화 체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체제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베트남에서는요, 광저우에서 중국 땅이죠, 베트남 광복회가 조직되면서 프랑스에 맞서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도로 보시면 나오시겠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 순원이 임시대총통에 취임을 했다가요, 이 임시대총통의 권한을 위안스카이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사람이 바로 위안스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굉장히 일찍 끝났죠.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럴 전쟁 끝났어요. 럴 전쟁 끝나면서 일본이 만주 그리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하나하나 행사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식민지가 돼버렸고요. 그런 와중에 중국은 이편파의 영향으로, 이편파가 아니죠, 공화파의 영향으로 신해혁명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예 청나라라는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겠죠, 삼국의 새로운 모습, 왜 일본이 중심을 차지하면서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